(2022년 7월 3일) 이정훈입니다. 요즘 국제정치로 봤을 때 전 세계의 구도를 신냉전 체제라고 보는 사람이 매우 많습니다. 그렇게 인정을 해놓고 한쪽을 택하는 것이 위험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 방송에서 친북 사기술에 대해 설명을 했습니다. 가끈전술을 설명하면서 오늘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인가요? 우상호 씨가 신냉전 시대를 인정해놓고 중국을 자극하지 말아야 된다는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위험해진다고. 이러한 우상호 씨의 국제정치관이 왜 북한과 비슷해지나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강론으로 들어갑니다. 우상호 위원장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돌아왔죠. 그와 관련해서 KBS 1호 진단 인터뷰를 하면서 우려가 현실이 됐다. 한쪽의 환심을 사려다가 다른 한쪽의 앙심을 사면 외교를 잘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신냉전 시대 한쪽으로 선택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제가 지금부터 분석하는 것은 신냉전 시대 한쪽으로 선택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라고 한 우상호 씨의 발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냉전 시대에 양다리를 걸치는 것은 더 위험합니다. 우크라이나를 예로 들겠습니다. 지금 미중 갈등, 미러 갈등이 상당히 축적돼 있다가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는 사이 우크라이나는 전형적으로 양다리를 걸친 나라였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정치판은 한 번은 우리로 얘기하면 주사파 같은 친러 정권이 들어섰다가 한 번은 윤석열 같은 보수 정권이 들어서고 왔다 갔다 했습니다. 두 집단은 서로 피 터지게 싸웠겠지만 국제사회가 보기에는 양다리 걸치는 국가였죠. 우크라이나는 지금 우리나라한테 무기 지원을 요청하지만 지금 북한이 만드는 ICBM인 화성 17형, 15형, 12형에 들어가는 엔진은 우크라이나가 제공한 RD-250 엔진을 토대로 한 겁니다. 북한에도 팔아먹고 우리한테도 뭘 내밀고 팔아먹고 양다리 걸쳤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미국과 러시아가 보기에는 저게 상대편으로 넘어가면 아까우니까 먼저 러시아가 침공을 해버린 겁니다. 미국은 침공할 수 없으니까 다른 방법으로 포섭하려고 했겠죠. 그렇게 양쪽으로 양다리 걸치고 있다가 한 방에 가는 겁니다. 과거 우리나라가 조선시대 때 양다리 걸쳤다가 식민지가 된 역사가 있죠. 청나라와 일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청이 깨지니까 러시아하고 일본 사이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은 일본한테 병합돼 버렸습니다. 양다리는 국제정치가 요동칠 때 매우 위험합니다. 첫 번째로 잡아먹힙니다. 물론 패자 쪽에 서는 것도 매우 위험합니다. 근데 패자 쪽에 서는 거는 그 패자의 핵심 국가가 패전하기 전까지는 그래도 살 수 있습니다. 이 중간지대에 있는 나라는 먼저 점령을 당합니다. 2차 대전 때 폴란드가 독일하고 러시아 사이에서 있다가 잡아먹혔고 먼저 잡아먹히죠. 조선도 그랬고. 지금 이걸 딱 알기 때문에 유럽에서 중립국을 표방해왔던 핀란드, 스웨덴 이런 나라가 양다리 안 하겠다 하면서 나토 가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도 대한민국 공당의 대표인 우상호 씨가 저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참 우리나라 정치인들 공부가 안 돼 있구나 싶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걸 비교적 잘 본 것 같아요. 이번에 마드리드에 돌아오면서 공군 1호기에서 70년간 비군사 동맹을 유지해온 스웨덴과 핀란드가 나토에 가입하려고 하는 것은 중립 외교가 어려워진 현실을 상징한다라고 본인이 딱 판단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가치를 이야기합니다. 어느 한쪽 편을 드니까 그 가치가 같은 거지 언어가 같습니까? 민족이 같습니까? 사상이 같으니까 가치에 들어가는 거죠. 그 가치 외교를 지금 표방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게 되면은 반대편 가치에 있는 나라와는 갈등이 커질 수밖에 없죠. 그럼 각오하고 하는 겁니다. 그 각오가 두려워서 그것이 두려워서 수구려 하는 게 이제 우상호 씨고 그때 수구렸다가 왔다 갔다 양다리 걸쳐갖고 한 방에 간다라는 거를 정확히 보여주는 것이 대한제국 조선이었고 지금은 우크라이나입니다.
그걸 피하려고 하는 나라가 핀란드, 스웨덴입니다. 윤 대통령은 국내 문제에서도 어떤 사람이 규범에 바라고 사회가 추구하는 가치를 위반했다고 해서 그 사람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자, 우리가 중국을 배제하는 건 아니다. 그 사람을 비난하거나 우리가 다른 행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회가 추구하는 가치를 확인하고 선언하고 지키기 위한 행동일 뿐이다. 그래, 중국 니들은 어디로 가든 우리는 우리의 도리를 다한다 이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 가치 회계를 정확하게 설명한 게 누군가 하면요, 이번에 마드리드 갔다 온 박진 외교부 장관입니다. 그는 2일날 채널A 인터뷰에서 이 중국이라는 나라가 양다리, 그러니까 가치 선택을 잘해서 살아났죠. 1990년 소련하고 동유럽 공산국가가 무너졌을 때 중국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왜냐? 그 이전에 미국과 그 다음에 뭐 우리와 이렇게 다 외교관계를 트는 쪽으로 가면서 교역을 했죠. 양다리 걸치고 있다가. 그리고 바로 소련과 동유럽 국가가 무너지니까 이 자유민주 체제에 편입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공산주의 체제는 유지하겠다고 해서 이 서방세가 용인을 해줬죠. 그리고 이제 WTO에 들어와서 자유무역을 하게 되면서 아주 전 세계 혜택을 다 받았습니다. 인건비가 싼 덕택에 아주 돈 많은 나라들이 중국에 공장을 지음으로 해서 중국이 굉장히 성장했죠. 어쨌든 그때는 공산주의 체제를 서방국가가 강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지한 상태로 가치를 맞췄기 때문에 이 가치가 같기 때문에 가장 혜택을 잘 누렸는데 지금 와서는 같이 못 가겠다는 거거든요. 그걸 딱 지적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국은 자유무역의 최대 혜택을 본 나라. 그래서 이번에 새로운 질서에 동참하는 것이 중국에게도 오히려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네, 이게 박진 장관이 정확하게 본 겁니다. 우상호 씨가 세상을 잘못 보는 겁니다. 물론 중국이 세계를 지배하면 가능하겠죠. 근데 그럴 가능성은 매우 적다는 게 뭐 제가 대단한 사람은 아니지만 저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의 판단입니다. 이렇게 양다리를 걸치자고 하는 사람들은 경제는 중국에, 안보는 미국에, 이런 사람들이 또 북한에 대해서도 거기도 좀 먹을 게 있으면 어떻게 해보려고 하면서 북한하고도 어떻게 자꾸 경제적 관계를 트는 거죠. 그 틈을 베집고 들어와서 북한은 자기에 대한 적대시 정책이 약해진 틈을 이용해서 안보에 부담이 줄어들으니까 그 절약된 비용으로 원자 폭탄하고 핵무기를 만든 겁니다. 이게 방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계속 우리가 1990년부터 북한을 조여왔으면 북한은 벌써 무너졌을지도 모릅니다. 핵은 뭐 꿈도 못 꾸고, 또 한 번 동아시아에서 민주주의 혁명이 일어나면서 중국까지도, 동유럽 공산국가가 무너지니까 소련이 무너졌을, 중국까지도 무너졌을지 모르는데 그 당시 우리 노태우 정부가 헬렐레 하게 했죠. 그렇게 국가는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게 였는데, 지금도 이 우상호 씨류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 지식인층에는 매우 많습니다. 바짝 조여야 됩니다, 북한을. 그리고 중국도 바짝 조여서 박진 장관의 말처럼 이러한 체제에 자기가 와야 되겠구나 하고 우리 편에 서줘야죠. 쉽게 말하면 뭐냐, 러시아산 원유를 사주지 마. 그래야 러시아가 기부업을 하죠. 이 두 개가 생각이 다른 게 있으면요, 집안에서도 부부가 생각이 다르면 계속 갈등이잖아요. 같아야 되잖아요. 형제간에도 마찬가지고. 기업하는데 임원들끼리 생각이 다르면 뭐 갈등이지 않습니까? 이 국가도요, 여야가 서로 대립하는 건 좋아요. 근데 큰 틀에서 민주국가를 이끌고 국가 안보를 하자는 데는 같아야 돼요. 우상호 같은 이 주사파에 가까운 정치인들이 저런 생각하는 게 저게 큰 문제입니다. 이게 가끈전설에 말려드는 겁니다. 중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하면은 지금 코로나 끝나고 나서 세계 경제가 좋아질 걸로 보이거든요. 지금 인플레 잡느라고 일시적으로 이제 금리를 올려서 고통받고 있지만 경제가 좋아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해외 여행이 많이 늘어나는데 결국 중국에서는 지금 3개 항공사가 에어버스로부터 여객기 292대를 구입한답니다. 중국은 여객기 못 만들죠. 만들어도 그거 세계 사람들이 안 타줘요. 여객기는 결국 보잉이나 에어버스 거만 주로 탑니다. 러시아 거 타는 나라 별로 없어요. 일본도 여객기 만들지만 별로 시장에 안 나오거든요. 미국 거는 못 사고 여기를 사는데 필요하면 삽니다, 중국도. 중국도 결국은 판이 안 되면은 이쪽으로 따라옵니다. 시진핑이 지금 3년 민용을 한다, 뭐 어쩐다 그러는데 지들 방법이 안 되면 끌려오죠. 끌고 오는 우리가 능력을 보여줘야지. 지금 서해 124도를
자기네 작전 수역으로 하는 걸 그게 아마 세상에 그런 게 어딨어. 확 무너뜨려야지 우리가. 우리 해군과 해경 업지도선이 들어가고 우리 어선들이 와서 자유롭게 잠정 수역에서 고기 잡고 작전하고 우리 해군도 들어가야지. 왜 이렇게 한국이 절절매냐 이겁니다. 신냉전 시대라면서 한쪽 택 가는 것이 위험하다고 하는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 말씀을 분석해 드렸습니다. 왜 우리는 각군전설에 걸려드는지 간단하게 설명드린 겁니다. 이해되시죠?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